저 애 가방에서 짐을 풀면서 봤는데 내가 살다 그런 건 처음 봤다니깐요. 외투에는 흑단비 털이며 족제비 털이 붙어있고 속옷에는 진짜 발랑시한 레이스가 달려 있더라고요. 언니도 그의 옷을 봤잖아요. 언니가 보기엔 어때요? 민친 교장이 매몰차게 대답했다. 한마디로 꼴불견이지. 하지만 일요일에 학생들을 교회로 데려갈 때 맨 앞줄에 세우면 꽤나 그럴싸해 보일 거야. 갖춰 입은 것만 보더라도 공주라도 되는 것 같으니까. 위층에는 세라와 에밀리가 문을 잠근 방 안에서 마차가 사라진 길 모퉁이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각 크루데이도 뒤를 돌아보면서 손을 흔들다가 그 손에 입을 맞추기를 차마 멈출 수 없다는 듯이 계속하였다. 제2장 프랑스어 수업. 이튿날 아침 세라가 교실에 들어갔을 때 모두들 호기심 어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세라를 쳐다봤다. 13살이 다 되어 꽤 성숙해 보이는 레비니어 하버트로부터 학교에서 가장 어린 4살 로티 레이까지 모두가 세라에 대해 들을 만큼 들은 뒤였다. 민친 교장이 세라를 과시용 학생으로 내세우고 학교의 자랑거리로 삼을 것임을 다들 아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전날 저녁 도착한 프랑스인 하녀 마리에트를 언뜻 본 학생도 한둘이 아니었다. 레비니어는 세라의 방문이 열려 있을 때 일부러 그 앞을 슬쩍 지나갔고 마침 마리에트가 어떤 상점에서 뒤늦게 도착한 상자를 열고 있는 모습을 문틈으로 엿보았다. 레이스 주름 장식이 달린 속치마가 한가득이었어. 온통 치렁치렁. 레비니어는 지리책 위로 고개를 숙이고 제시에게 소근거렸다. 하녀가 속치마를 꺼내서 털고 있더라고. 민친 선생님이 아멜리아 선생님한테 그러시는데 이 옷들이 너무 사치스러워서 꼴불견이래. 우리 엄마가 애들은 간소하게 입어야 하는 법이랬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속치마가 어제 본 그거야. 자리에 앉을 때 보이더라. 제시도 고개를 숙이고 소곤댔다. 실크 양말 신었어. 발 작은 것 좀 봐. 저렇게 작은 발은 처음 봐. 레비니어가 심술맞게 콧방귀를 뀌었다. 실내화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 우리 엄마가 재주 좋은 재화공만 구하면 발이 아무리 커도 작아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댔어. 내가 볼 때 저 앤 하나도 예쁘지 않아. 눈 색깔도 이상하잖아. 제시가 교실 건너편을 몰래 훔쳐보면서 말했다. 그렇게 예쁜 건 아닌데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 속눈썹도 엄청나게 길고 눈동자가 거의 초록색이야. 세라는 자기 자리에 얌전히 앉아서 지시를 기다렸다. 민친 교장과 책상에 가까운 위치였다. 세라는 그 많은 관심과 시선이 자신을 주시하는데도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아이들을 조용히 돌아보았다. 저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민친 교장을 좋아하는지, 수업은 마음에 들어 하는지, 저 애들 중에 자기 아빠와 같은 아빠를 둔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는지 하는 것들이 궁금했다. 세라는 그날 아침 에밀리와 아버지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눈 터였다. 에밀리, 아빠는 지금 바다 위에 계셔. 우린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서 서로 허물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에밀리, 나를 봐. 네 눈처럼 멋진 눈은 처음 봐. 네가 말을 할 줄 알면 좋을 텐데. 세라는 재치 있고 엉뚱한 상상력이 넘치는 아이였다. 그래서 에밀리가 살아있어서 자기 말을 듣고 다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 척하는 것만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마리에트가 암청색 교복 원피스를 입혀주고 암청색 리본으로 머리를 묶어주자 세라는 자기 의자에 앉아있는 에밀리에게 다가가
책을 한 권 주었다. 내가 교실에 있는 동안 이걸 읽고 있어. 그러고는 자신을 신기하게 쳐다보는 마리에트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나는 인형들이 우리 모르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사실 에밀리도 책을 읽고 말을 하고 걸을 수 있는데 방에 아무도 없을 때만 그런지도 몰라요. 그건 에밀리만의 비밀이니까요. 인형이 그런 걸 할 줄 안다는 걸 사람이 알면 인형한테 일을 시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인형들끼리 그걸 비밀로 하자고 약속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있으면 에밀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호공만 보지만 우리가 나가는 순간부터 책도 읽고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볼지 몰라요. 그러다 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리면 얼른 돌아와서 의자에 뛰어올라 하루 종일 거기서 움직이지 않는 척 하겠죠? 꼬무 엘레 뚜러. 참 재미있는 아이네. 마리에트는 혼잣말하고 아래층에 내려가서 수석 하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렇지만 마리에트는 이 영리해 보이는 얼굴에 나무랄 데 없이 예의 바른 별난 아이가 벌써 좋아지기 시작했다. 전에 돌봐주던 아이들은 하나같이 버릇이 없었다. 그런데 세라는 어리지만 상냥했고 말투도 정중하고 공손해서 마리에트 부탁해요. 마리에트 고마워요. 같은 말을 들으면 절로 마음이 끌렸다. 마리에트는 수석 하녀에게 세라는 자기한테 고맙다고 말을 할 때도 마치 지체 높은 숙녀를 대하듯이 한다고 말했다. 엘라렌 덴네 프랑세스 세트 프리띠. 어린아이가 공주처럼 기품이 있다니까요. 정말이지 마리에트는 새 주인을 만나서 무척 기뻤고 이 일자리가 아주 마음에 들었다. 세라가 그렇게 잠시 교실에 앉아 학생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을 때 민친 교장이 근엄하게 책상을 탁탁 쳤다. 자, 학생 여러분, 새로운 친구를 소개하겠어요. 여러분도 모두 크루 양을 잘 맞아줄 거라 믿어요. 크루 양은 아주 멀리서, 그러니까 인도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수업이 끝나는 대로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해요. 학생들은 의례적으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세라가 무릎을 살짝 구부려 답례하자 자리에 앉아 다시 서로를 쳐다보았다. 세라, 이리 와봐라. 민친 교장이 평소 교실에서 하듯이 엄한 말투로 세라를 불렀다. 그러고는 책상에서 책 한 권을 집어들어 책장을 넘겼다. 세라는 공손히 다가갔다. 아버지가 프랑스인 하녀를 붙여주신 걸 보니 네가 프랑스어 공부를 특히 더 열심히 하길 바라시는 것 같구나. 세라는 약간 난처한 마음이 들었다. 아빠는 제가 마리에트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선생님. 민친 교장은 얼핏 심기가 불편한 듯 웃었다. 너무 응석바지로 자라서 무엇이든 네가 좋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구나. 나는 네 아버지가 네가 프랑스어를 더 가르치고 싶어 하신다는 인상을 받았어. 만일 세라가 조금 더 나이가 많았거나 예의를 깍듯이 지키는 아이가 아니었다면 그저 몇 마디 더 해서 자기 생각을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세라는 얼굴부터 확 달아올랐다. 엄격하고 강압적인 민친 교장이 자신을 프랑스어를 전혀 모르는 아이로 단정지어 버리자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건방진 행동일 것 같았기 때문이다. 사실 세라는 프랑스어를 하지 못했던 때가 아예 기억이 없다. 아버지는 세라가 아기일 때부터 프랑스어로 말 걸기를 즐겼다. 바로 세라의 어머니가 프랑스 사람이었고 크루데이는 아내의 모국어를 사랑했기 때문에 세라도 줄곧 프랑스어를 친숙하게 들으며 자랐던 것이다. 저는 프랑스어를 제대로 배운 적은 없지만 그렇지만 세라가 쭈뼛쭈뼛 자기 생각을 말하려고 입을 열었다. 그런데
민친 교장에게는 들키고 싶지 않은 커다란 비밀이 하나 있었다. 바로 프랑스어를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민친 교장은 이 사실을 몹시 숨기고 싶어 했다. 민친 교장은 엄하고 차갑게 세라의 말을 잘랐다. 그만 됐다. 배운 적이 없다니 당장 시작해야겠구나. 프랑스어를 가르치실 뒤파르주 선생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 책을 가져가서 선생님이 오실 때까지 보고 있어. 세라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세라는 자리로 돌아가 책을 펼치고 심각한 얼굴로 첫 장을 들여다보았다. 웃는 건 무례한 행동 같았고 세라는 무례한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하지만 르베르가 아버지고 람메르가 어머니인 걸 책을 봐야 하다니 기분이 말할 수 없이 묘했다. 민친 교장이 세라를 유심히 곁눈질하더니 말했다. 세라, 못마땅한 얼굴이구나. 프랑스어를 배우는 게 그렇게 싫다니 유감이다. 세라는 다시 한번 해명하려고 했다. 저는 프랑스어를 아주 좋아해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 말씀에 하지만 이라고 토를 달아서는 안 된다. 책을 마저 보거라. 그래서 세라는 시키는 대로 책을 보았고 웃지도 않았다. 르피스가 아들이고 르프레드가 형제라고 부른 부분에서도 웃지 않았다. 뒤파르주 선생님이 오시면 그때 제대로 말씀드려도 괜찮겠지? 곧 뒤파르주 선생이 교실에 도착했다. 매우 멋지고 지적으로 보이는 중년의 프랑스인이었다. 그는 얌전히 앉아서 작은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는 세라가 눈에 들어오자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으며 민친 교장에게 물었다. 이 아이가 내 수업의 새로운 학생인가요? 프랑스어를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군요. 저의 아버지인 크루데이는 딸이 프랑스어를 배우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시죠. 그런데 저 아이는 프랑스어에 유치한 편견이 있는지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더군요. 디파르주 선생이 세라를 보며 친절하게 말했다. 이런, 그거 유감이구나, 마드모아제. 아마 나와 같이 공부하다 보면 멋진 언어라는 걸 배울 수 있을 거야. 세라는 커다란 노키색 눈으로 디파르주 선생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 눈에는 진심을 호소하는 힘이 있었다. 일단 말을 하면 디파르주 선생이 곧 이해하리라 믿었다. 세라는 예쁘고 유창한 프랑스어로 술술 설명하기 시작했다. 교장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세라는 프랑스어를 책으로 공부한 건 아니지만 아빠와 다른 사람들이 늘 자신에게 프랑스어로 말했고 자신은 영어를 읽고 쓰듯 프랑스어도 읽고 썼다고 말했다. 아빠는 그걸 무척 좋아했고 아빠가 좋아해서 세라도 좋아했다고 말했다. 세라가 태어날 때 돌아가신 엄마가 프랑스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도 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기꺼이 배우고 싶고 민친 교장 선생님께서 하려는 말은 이 책 속 낱말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세라는 작은 단어책을 앞으로 내밀었다. 세라가 프랑스어로 설명하기 시작하자 민친 교장은 펄쩍 뛸 듯이 놀랐다가 세라가 말을 마칠 때까지 안경 너머로 분하다는 빤히 쳐다보았다. 디파르주 선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대단히 즐거워하는 미소였다. 이렇게 예쁘고 어린 목소리가 자신의 모국어로 그토록 수월하고 아름답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안개에 덮여 우중충한 런던에서 아득히 멀리 떨어진 듯 느껴지곤 하던 고국 땅에 돌아와 있는 기분마저 들었다. 선생은 아주 다정한 얼굴로 세라가 내민 단어책을 받아들었다. 그러고는 민친 교장에게 말했다. 교장 선생님, 저 아이에겐 내가 가르칠 게 별로 없군요. 저 애는 프랑스어를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냥 프랑스 사람 같아요. 발음이 매우 정확하고 아름다워요. 그럼 그렇다고 말을 했어야지. 민친 교장은 목소리를 높이고 몹시 당황한 기색으로 세라를 다그쳤다.
저는 그러려고 했는데 제가 제때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민친 교장도 세라가 설명하려고 했다는 걸 깨달았다. 설명하지 못한 것이 세라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는 학생들이며 레비니어와 제시가 프랑스어 문법책 뒤에 숨어 킥킥대며 웃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분통이 치밀었다. 조용! 조용히! 교장은 매섭게 소리치며 책상을 쾅 내리쳤다. 당장 조용히 하지 못해? 그 순간부터 민친 교장은 자신의 과시용 학생에게 마음의 응어리를 품기 시작했다.